네, 두 번째 시간이신데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추석 때 네, 조사하느라고 벼조사하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시급해졌죠. 한 내년 한 2월 달 정도 돼야 조금 괜찮아질 겁니다. 일, 네, 그럴 때 일을 하면 이제 그 뭐랄까 점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점심을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이제 힘을 못 쓰는 사람이라 보시기에도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술을 쓴 게 뭐냐 캠핑용 버너를 사자. 양은 냄비를 하나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논두렁 짜파게티를 해 먹고 있어요. 일단 이제 여담으로 한 소리고요. 보시면 농업 재해보험이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부하실 때 뭐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고 이렇게 이런 애가 뭐냐 한 번씩 정도만 읽어보시면 뭐 충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또 이제 하는 이 농업재해가 뭐냐 보니까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다. 얘가 뭐다? 농업재해라는데 여기 보시면 뭐 재해라는 거 있죠? 재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보험에서는 인정이 안 해주는 거예요. 보상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료를 더 내면 특별하게 특별 약관을 해줄 수 있겠지만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가장 많은 게 뭐가 돼요? 이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농작물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빨간색 할게요. 제가 임산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맡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가축이라고 보시죠? 가축. 얘는 가축, 재해보험.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보는 과목이 이 두 과목이에요. 보험 상품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과목, 2과목 나오는데 1과목은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이에요. 과목 이름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얘는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보험에 인수를 할 것이냐, 인수 거절을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1과목이고, 2과목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또는 보험의 목적물 있죠. 거기에 여기 있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뭐 이런 애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게 이 과목이에요. 우리 공부하시는 게. 그럼 밑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는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수산물 재해보험이고 우리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산물 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데가 관리 감독하는 데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언젠가는 우리 손해평가사분들도 이제 어떤 소정의 교육을 거치면 일정 정해진
정해진 교육을 거치면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뭐 1차 시험이 면제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다? 농업재해입니다. 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다? 자연재해, 병충,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뭐 질병이다, 뭐 이런 애들 있다. 이런 애들 뭐라 한다? 우리가 농업재해다. 재해다. 이런 피해를,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농업재해보험이에요. 여기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정책보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관련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같은 거. 그런 애. 근데 이제 의료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국민연금 의무보험인데 우리 여기는 임의보험입니다.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해요. 임의보험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제가 이제 필기하시라는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필기하셨으면 놔두시고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 필기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교재 보시면 오늘 자료 보시면 거기에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이 나와 있고 보험 가입이란 말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막 손해보험에 대해서 뭐 물건 가격이 있네 없네 뭐 최대 손해가 있다 없다 그 말씀드리면서 생명보험은 없다 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 같은 게 있다, 건물이 있다. 근데 얘가 계약자가 느끼겠어. 지금 새로 건축했을 때 말고요. 현재 계약자가 느낄 때 이 건물이 완전히 부서진다.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봤을 때 계약자는 얘를 10억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서지면. 그러면 계약자 느끼기에 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질 때 말고 당시 사고 났을 때 당시 그 당시에 최대 얼마치? 10억 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건물 화재 보험에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보험에 드는데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에 들어요. 보험에 든다는 소리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보험 회사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그래서 얘는 상법의 그 규정을 받는 거예요. 뭐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아니라 얘는 보험이에요. 보험. 어떤 말씀 드리려냐냐? 이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이 물건을 이 건물이 이제 그 손실 났을 때 최대 10억짜리인데 보험에서 나는 10억을 그대로 보상해줘라고 할 수 있어요. 약정을 할 수 있다. 약속을 갖다가. 계약자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8억만 보상받을래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12억을 보상받을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요 금액은 뭐냐면 이 돈은 이 물건에 부서졌을 때 최대 손해이잖아 지금. 얘를 보고 우리가 보험 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 그래. 어렵게 적으면 얘를 보고 이제 전부보험 그러고요. 전부보험 얘는 일부보험 얘는 초과보험 그럽니다. 사례만 이렇게 들려드렸듯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법 여러분들 이제 보험계약편, 상법보험편을 보시면 향후에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에 이 물건에 이게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났을 때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애가 뭐다? 전부보험. 얘가 일부보험. 얘는 초과보험. 그럼 일부보험은 뭐냐? 10억짜리를 8억만 들었다. 일부만 들었다 해서 일부보험이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손해는 얘 얼마짜리? 10억짜리. 손해 남은 8억원어치 누가 줘요? 회사에서 줘요. 그죠? 그럼 2억을 내가 못 받잖아요. 계약자가. 계약자 그 2억 일부를 부담한다 해서 일부보험이에요. 원래 그 개념 자체가. 자, 보세요. 다시. 최대 손해가 얼마? 10억. 그러면 8억을 보험금으로 최대 서가라서 8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부보험이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계약자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계약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공동보험이라는 말 썼어요. 일부보험, 공동보험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가액은 꼭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최대 손해액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얘는 약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약정. 누구랑 약정? 계약자하고 회사하고 약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보험에서 이 보험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이란 말보다도 얘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얘가 뭐냐? 보상 한도액.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상 한도액 들어보셨죠?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재물보험에서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 쓰고 이제 그다음에 뭐 또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험 기간. 보험 기간 보이시나요? 보험 기간. 자, 보험 기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 보시면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죠?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보험 기간이다. 얘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보험료 기간. 보험료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그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기간이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몇 년 납, 몇 세 보장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 기간은 이거까지 가실 필요 없이 농작물이잖아요. 지금 농작물. 농작물이 심었을 때부터 수확을 끝낼 때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땅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심었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가 뭐다? 보험 기간이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요 날은 이제 수확이 끝나는 날은 자, 저 보시고 마늘하고 고구마하고 수확이 끝나는 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해줘야 돼요. 작물이 아니니까. 작물이 아니니까. 수박하고 고추하고 수확이 끝나는 날이 같을까 다르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는 여러분 나중에 암기가 돼요. 암기. 외우셔야 돼요. 예를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이제 시작한 날짜 있죠. 심은 날. 요 날 알아서 보세요. 자, 심는 날. 그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한 날이 있어요. 계약 체결일 그래요. 심는 날이 10월 1일이고 심은 날. 계약 체결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시작 며칠부터 할까요? 10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심기는 10월 1일 날 심었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10월 10일 날 했어요.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때부터 해요.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 계약체이 뭐냐면 일회 보험료 또는 전부 보험료 또는 초회 보험료를 낸 날. 그 보험료가 지급된 날부터 해요. 보험료를 받아야 어쨌든 간에 보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반대로 계약 체결은 10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심기를 10월 10일 날 심었어요. 그러면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있어도 목적물이 있어야 뭐 보험 보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이제 사고 발생 목적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꼭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뭐 정식일과 계약 체결일 뭐 중에 뭐 늦은 날이보다 이제 보험 기간이 시작이다 시기다로 나옵니다.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보험료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 다른 데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료는 이게 앞에가 영업보험료란 말이 붙어 있어요.
주말 붙어있다. 영업보험료.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따로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인 보험료 내시죠? 그 뒤에는 이 두 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 아까 제가 정책보험이라고 했죠? 국가에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보험료는 전체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얘는 이제 그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거고 순보험료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얘는 이제 보험금 있죠. 보험금 이해 가지고 보험금 주는 거예요. 얘 모아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손해평가사부대 그래 손해조사 나오면 수당 나올 거 아니에요. 수당이 여기서 나와요. 부가보험료가. 네, 순보험료에서. 그럼 이 순보험료,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 100% 지원이에요. 100% 지원. 네, 순보험료는 정부에서 보통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0에서 40% 지원해줘요. 만약에 보험료가 얼마 나왔어요. 어떤 뭐 순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정부시 지자체가 40을 지원해줬어. 그럼 얼마 지원 받은 거예요? 90% 지원받고 계약자는 얼마 내는 거예요? 10%만 내는 거예요. 얘가 뭐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다른 보험 상품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만 이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금 밑에 보시면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시범 사업 보시면 시범 사업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밑줄 칠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요. 네, 시범 사업 보시면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자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이다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밑줄 한번 쳐보시게요. 밑줄. 자, 효용성, 실시 가능성. 이 효과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계약자들이 이 보험 가입해도 보험금을 좀 많이 받겠구나. 그 효능감을 느낀다거나 실시했을 때 손해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보는 사업 어떤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한 줄 적어보세요. 지금 현재 시범 사업 수입 안정 보험 상품 중에 벼가 있어요. 벼. 어떤 거냐면 기대 수입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입형. 이렇게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품목이 뭐다? 벼. 어떤 상품? 기대 수입형. 지금 제가 이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픽하셨어요? 이게 지금 영광하고 상주하고 또 어디더라? 천안인가 청양인가? 천안인가?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논의가 제일 많을까요? 죽어납니다. 저 지금. 홍농, 굴빛골, 그다음에 저기 백수 왔다 갔다 하거든 제가. 하루에 한 150개씩 그거에다가 막. 홍농하고 굴빛골 그쪽 법성포는 금방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백수 가는 게 이제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2단 한번 보세요. 효용성하고 누구? 실시 가능성.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 용어 되어 있습니다. 뭐 계약 관련 용어로 되어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모르는 내용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꼭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자, 계약자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입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시게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어쩐다? 내는 사람이고,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단어가 있어요. 수익자, 수익자. 앞에가 보험 수익자 그러죠. 이 수익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험금. 이 사람이 누구다? 보험금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의료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험료를 내요. 제가 다쳤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세 명이 다 똑같죠. 그런가요? 네, 그러죠. 자, 보험료를 제가 내요. 제가 죽어요. 근데 보험금을 누가 받냐면 저희 와이프가 받아요. 그러면 이 둘이는 똑같은데 얘가 다르죠. 달라지죠. 하다못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 사람은 빠집니다. 얘는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애예요. 생명보험에서. 그러면 일단 이제 이게 나와야 돼. 계약자와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자 필기를 잠깐만 해두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입니다. 자, 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다. 말이 길어서 그러지 뭐예요? 재배하는 사람,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직접. 그리고 요 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잘 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고 같을 수가, 아니,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 계약자는 이게 뭐냐면 피보험자 손해를 보는 사람인데 계약자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쩐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해버려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잠깐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인데 요겁니다. 요거. 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계약자예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럼 보험료도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렇죠? 잠깐 짚어보시고 그러면 피보험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어쩐다? 둘이 일치하다. 일치한다. 다른 보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만 그래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보험 증권은 이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업자 계약자에 드리는 증서. 자동차 보험에 드시면 카톡으로 뜻 오죠. 도장 찍어갖고 오십니다. 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이제 확인하실 부분은 얘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이 보험의 목적이 보험 가입 대상이란 뜻이에요.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이고,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뭐 농작물, 임산물 나왔잖아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떫은감이라는 감 있죠. 떫은감, 그 임산물입니다. 복분자는 투경작물이고 표고버섯 있죠. 그 표고버섯 임산물이에요. 근데 전부 다 어디?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쭉 보시면 뭐 농작물의 뭐다? 과실. 우리 과실 배웁니다. 과실, 나무, 시설물, 부대시설 얘네들 전부 다 뭐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농지.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농지. 농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다.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료 받으신 자료 그대로 놔두시고 잠깐만 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런 산에 가면 이런 농지들이 있어요. 번지가 예를 들어 산 1-1번지 얘는 산 1-2번지 그렇게 해요. 이런지. 근데 계약자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옥수수 1280제곱미터를 경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지번이 어떻게 되냐? 산 1-1번지, 산 1-2번지 하고 전체 몇 제곱미터? 1280제곱미터로 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5000제곱미터, 여기가 뭐 만제곱미터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입 면적에 들어갑니다. 이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농지라는데 필지와는 관계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있죠. 그것만 가입하는 거.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어떤 경우도 있냐? 논두렁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1번지, 여기가 2번지 그럽니다. 번지는 필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개가 있어요. 근데 농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농지는 1개. 이거 1개. 이거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로. 그래서 지금 조사 나갈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1개로 가입하도록 지금 바꾸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1번지예요. 논두렁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번지가 농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번지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를 잘라서 다 가입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저희도 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농협 가가지고 다 해달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뭔 말이냐? 이런 경우나 전부 다 한 덩어리의 토지예요. 어떤 토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번지수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없다.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과수원은 농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 과수원도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데에서 이제 다른 쪽 공부하시면 상관없지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는 얘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와요. 나무.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나무는 과실수일까요? 아닐까요? 과실수겠죠. 과실수만 왜 아까 과실 가입한다 했으니까.
얘는 결, 과, 주. 과일이 맺히는 나무. 그래서 결과주. 과실나무만, 과수나무만 왔습니다. 과일나무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시면, 아니 뭐 금방만 나가도 되죠. 이런 하우스를 많이 보시죠? 하우스. 얘가 이제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시설 작물 재배 용도의 농업용 시설물이다. 자, 농업용 시설물이란 무조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 시설 작물. 그럼 어떤 시설 작물인 줄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배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딸기, 딸기. 이렇게 해놨어요. 얘도 딸기예요.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똑같은 하우스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창고를 쓰고 있어요. 창고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별장을 쓰고 있어요. 선별장. 보험에 가입할 수는 1번, 2번, 3번.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뭐 제목이 뭐예요? 시설장물 재배가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구조체 여기 뺐다구, 뺐다구, 뺐다구. 그 다음에 피복제 덮은 거, 덮은 거, 덮은 거. 그 다음에 부대 시설 보이시나요?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 내에 어쩐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밑에 적어 놓으세요. 어쩐다? 고정. 고정.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여기는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자, 동산시설 나오죠? 동산시설. 그 밑에 보시면 저온조장고, 선별기, 소모품 해서 어디 밑줄 치시냐? 죄송합니다. 부조체. 이거 앞에 있구나. 일단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니까 얘가 아무리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도 부대 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부대 시설은 어쩐다? 고정되어 있는 부착됐고 고정되고 이동 불가해요. 근데 동산 시설 어쩐다? 고정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 보험료율이 있고요. 그 밑에 환급금 잠깐만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환급금. 여러분들 보험료 환급금은 어디서 보시면 저런 경험한 게 자동차 폐차시켰을 때 보험료가 남았잖아요. 그거 환급 받거든요. 그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지죠, 해지. 해지. 자,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자기부담제도입니다. 자기부담제도.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일인데 여기 딱 자기부담금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쪽 말고 다른 보험에서 주로 듣는 말이 면책금은 면책률. 그렇죠. 면책금, 면책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생활 속에서 주로 보던 내용이니까. 근데 요거는 괄호 넣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부담제. 요거는 안 나올 거예요. 요거는. 얘는 괄호 넣기 안 나오고, 면책. 얘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관련 용어다 돼 있는데, 여기 보험사고는 어떤 보험이든 간에 보험사고 의미는
이 말입니다.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한 사고.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났는데 좀 의심스럽다는 보험 사고 조사원들 있죠. 보험 사고 조사 분석사 뭐 그런 분석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고의적인 사고인지 그리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따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시고 이렇게 사고율, 손해율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연습 한번 해보시게요. 그냥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암산으로. 암산으로. 가입자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여기에서 사고가 한 200명이 났어요. 그러면 사고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20%죠? 그런 거죠. 혹시라도 사고수, 혹시라도 뭐 어떤 이런 수치 주고 사고율이 얼마냐, 손해율이 얼마냐, 피해율이 얼마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손해율, 피해율은 나중에 저는 다십니다. 네, 요거는 간단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손해율은 요거는 5년치다. 5년치 손해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5년치 손해율. 5년치 손해율. 기준이 몇 년치? 5년치만 계산합니다. 자, 식물체 피율입니다. 식물체 피율. 요거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식물체 피율은 어디서 나온다? 경작불능조사. 지금 제가 이 경작불능조사 식물체 피율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달도 안 되겠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 2, 3일 지나면 도대체 저 인간이 뭔 일이니까 동의해서 안 하시다. 그러니까 이따 뭐다? 경작불능조사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다? 식물체 피율. 그래서 얘를 자, 칠번 보시고 65% 이상인 경우 경작 불능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만 살짝쿵 필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념입니다. 수강생이 생활하시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수조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표본조사한다는 말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 기가 이제 기본입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조사 중에서 대부분은 표본조사예요. 대부분은 거의 한 90, 아니 퍼센트로 말을 꼭 말하자 그러면 90% 이상보다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한대요. 근데 어떤 거? 수확물의 특성이나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 적으시냐? 대표성, 대표성. 아니면 전체를 다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표본 조사의 조사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뭐한다? 전수 조사로 갈 수 있습니다. 얘는 예, 과수 상품에서 낙과수 조사나 벼조사의 표본 조사, 수확량 조사일 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조사입니다.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선생님 거 그 피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얘는 아무래도 피해율이 한 35% 정도 이상 나온 것 같아. 그 정도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뭐 20%도 안 나와, 피해율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자분이 생각하는 피해 개념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피해 개념이 다르거든. 보통 벼 피해나 다른 피해 나가시면 계약자분들은 아예 이제 상품성 자체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까지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게만 재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좀 갭이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조사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사인 안 했다고 조사했으니까 표본조사했으니까 수당을 받겠죠. 계약자분이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선생님 주무시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보니까 며칠 내? 7일 이내. 뭐 가지고? 서류 또는 사진. 서류 어디 있습니까? 사진이 좀. 사진 찍어서 가져가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검증조사가 있어요.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검사하는 거예요. 누굴 검사할까요? 계약자를 검사할까요? 조사한 손해평가사를 조사할까요? 손해평가를 뭐 결과하고 근다잖아요. 지금 누구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평가사 검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조사한 업무 매뉴얼 같은 거를 정확히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했을 때 피해율을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과대 과장 광고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조사 나갔어 이제. 나가서 제가 열심히 조사했어. 그 조사 값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해서 하는 조사가 무슨 조사? 재조사. 제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 제가 조사한 것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매뉴얼 표본 구간수를 정확히 떴는가 표본의 개수를 정확히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 뭐예요 이게? 검증조사. 검증조사. 그러면 여기 재조사했어요. 선생님께서 나는 만족 못해 다시 피해 신청했어. 그러면 조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갈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손해평가반 적어졌죠? 그래서 이제 검증조사를 요즘에 평가협회에서는 걸렸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러죠. 다음에 이제 일 못합니다. 그래 걸려가지고 부적정 떨어지면 좀 그래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7페이지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어려워진 내용이거든요.